네, 정의당 국회 정무위 소속 최선 의원입니다.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에서 한익길 위원장과 김남주 고문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소속입니다. 윤범석 위원장 그리고 한종관 권구안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에서 오셨습니다. 최성호 위원장과 박기현님, 박광혁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의 김창조 위원장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서신 분들은 모두 조선 3사 협력업체를 운영하다가 조선사의 불공정행 갑질을 견디다 못해 도산 폐업한 중소기업의 전 경영진들입니다. 저와 함께 이 불공정행위 가불경제구조에 해소하는데 함께 열심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 말씀드린 후에 참석하신 분들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대우조선해양 경영에 관한 방침을 공동 발표문 형태로 공표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는 고용 안정을 약속했지만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라는 애매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와 참여 주체, 방식에 관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약속들을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들이 보여온 행태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3사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갑질은 너무나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선시공, 후계약 관행,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준도 없이 조선사가 그때그때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주고 협력업체가 받은 단가가 2,5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작년 12월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요. 올해 2월에는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의 처분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업체들의 끈질긴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사실 인정도 사과도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임원이 대우조선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정부 여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 알고 보니 적극적이었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불공정 갑질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즉시 피해 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조선업계의 갑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품 수요자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 조선사가 된다면 현대업체,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조선사가 갖는 우월적 지위는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은 더 눈치를 봐야 하고 조선사는 더 쉽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버립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수요 독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력업체 중복을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낮은 비용으로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입니다. 무엇을 위한 효율성입니까? 중소기업들을 죽이고 대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입니까? 더구나 공정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피해 보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짚지 않고 불공정 갑질하기 더 쉬운 구조를 승인해 준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도 갑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기업 결합 심사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음 말씀은 조선사의 갑질과 그로 인해 피해 업체들에 대한 조선사와 산업은행의 태도에 대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협력업체 대책위의 윤범석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일어난 해양플랜트 공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공정위의 3년 가까이 조사와 2번의 전원 심의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난 2018년 12월 19일 발표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게 국민월세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적자금을 쏟아부은 산업은행은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경영관리를 하는 그 과정 속에 현재 공정위 판결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산업은행의 묵시적 합의하에 대우조선의 하도급법 위반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현재 밝혀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정권이 바뀌고 공정위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서 법 위반 사항이 근거가 확실해지면 시정 조치를 하고 피해업체와 보상 또한 고려하겠다고 국회 간담회와 언론을 통해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뒤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만 열을 올리며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반대에 서 있는 기득권 기층을 설득하고 정작 과거의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의 피해 보상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직무가 불공정 경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하는 데 있다 하면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법 위반 사실이 사실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절차와 중요한 부분인 기업 결합 심사를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든 대책위 위원들과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결합 심사 진행 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한다. 하나, 국가가 발주하는 선박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달청 및 세계 각 해운사에 전달한다. 둘, 2018년 8월 29일 이후로 공공입찰 선박 및
방위 사업을 수주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계약건에 대해서 법원에 행정집행 가처분을 대책위 명의로 신고 접수하고 진행한다. 셋,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영업 부분의 고객인 국제해운사와 오일 메이저 회사들에게 불법 하도급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적 윤리를 망각한 부도덕함을 알려서 하청업체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에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영업정 솜씨로 엄발할 수 있도록 호소문을 전달한다. 넷,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만 집중하고 밀실 협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기업 결합 심사를 심의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의 작금의 현실을 호소문을 전달하고 특히 일본과 중국에는 직접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에 있다. 다섯, 공정거래위와 별도로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피해 하청 대책위에서는 하도급 위반에 관련된 대우조선해양의 법인 및 대표이사 그리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개별 형사 고발한다. 피해 업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이 끝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합병 전에 피해 하청업체의 피해 보상을 즉시 실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선 3사 하도급 피해 업체들을 대표해서 한익길 대책위원장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핫이슈 위험의 외조화인 조선 3사에서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불법 파견 사업자 한익길입니다. 도산과 파산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 하청업체들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희들 실정은 견적서 하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의 지시에 의해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4월 말에 허위 공사 계약서를 만들어 도급을 위장하였습니다. 허위 공사 계약서를 한 이유는 업무 수행과 공사대금 지급을 별개로 운영하고 사내협력사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과 무관한 계약서, 세금 계산서, 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무슨 업무 때문에 얼마를 지급받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죽음의 외주와 불법 파견 등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조선해양산업 하청업체들에게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누군가 죽음으로 내몰리기 전에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8년 12월 26일 공정위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심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미칠 지경입니다. 또한 조선 3사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있었으며 그 결과 발표가 곧 임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하도급 갑질에 대한 피해 보상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조선 3사 갑질 피해 대책위 고문 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가 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쟁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그리고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도급법 위반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다는 피해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고 법적 쟁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2번 울리겠다는 그러한 힘의 남용, 횡포일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기업들이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라서 공정위는 그 사실을 조사했고 그 사실이 그러한 방해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그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 과정에 있어서 결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 기준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자로서 조선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할 경우, 결합할 경우 공급자로서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로서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로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사 지침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시장 지배적 지위는 수요자일 때뿐만 아니라 공급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서 하도급 업체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 보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회견문 발표하기 전에 한 분 더 좀 모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갑질 피해 업체 대책위 최성호 대표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성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하도급 문제를 보면 단순한 갑질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도급 단가 후리치기보다도 법 위반 상태가 훨씬 심각할 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중공업이 100%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고도 법 위반 면피를 위하여 허위 견적을 받거나 내고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강요하고 계약 없이 선택을 하고서도 공사 일자 등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물론 조작한 서류를 근거로 마치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가 하면 오히려 공정위 신고 협력사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는 뻔뻔한 한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안전사고를 내고도 사고 조작하여 협력사에게 책임과 비용을 증거하는 화력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물론 대한민국 법치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마구 자행하고 있으니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인지 삼성 작성 공문 등 결정적인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2년 가까운 짧지만 기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를 보면 이보다 더 악랄하고 이보다 더 야비하고 이보다 더 협력사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삼성중공업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 위반이 아니고 부당한 하도급 행위가 아니라면 공정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위반이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0일 삼성그룹 윤종용 전 부회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에 주문했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에 대한 역할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상상 초월 하도급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 최고의 인사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의사는 없는지 공정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결의를 담은 기자회견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윤범석 위원장.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반대한다. 하나, 전 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 흘리는 조선 하청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험의 외조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 업체에게 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하며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 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또 작년 12월 과징금 108억 부과 검찰 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의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에 올해 제재 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노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 3사는 피해 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반대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저는 지난 3월 6일과 7일간 거제 대우조선해양 담당 임원과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담당 임원은 산업은행이 현재 매각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대응하지 중재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기의 직함을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얼마큼 정부와 밀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밀실 협의를 해서 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론 악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나타내는 현직에 있는 사람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까? 어찌 대기업이 정부 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을 칼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기업 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 독점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 족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사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 업체 관계에서 수요 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 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 제한으로 인해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과제를 확약하고 피해 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 결합 심사를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둡고 하도급 문제를 앓고 있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조선 3사는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 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 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 후 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 상식과 물량, 단가, 시수 산정 방법, 표준 품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조선 하도급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 3사에게 여기 계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해 나갈 것을 이 정부와 또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 의원님들과 또는 지켜보는 국민들과 또는 기득권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자회견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규제 당국에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공정 경쟁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공정 경제를 얘기하면서 중소기업,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 수단인 노동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 정부는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의 밥그릇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분들의 눈물이 더 이상 피눈물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